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사 속 기발한 무기 이야기로 찾아온 다파이스토리 최한나입니다. 우리나라의 한류 열풍을 정말 실감나게 해준 아이돌, 바로 BTS가 있죠. 초창기에 방탄소년단이라는 그룹명이 무척 인상 깊었는데요. 총알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탄, 아마 방탄조끼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초의 방탄조끼는 언제 발명되었을까요? 오늘의 다파이스토리는 오랜만에 무기에 대한 역사로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방탄조끼의 소재는 무엇이었을까요? 아이언수트 같은 금속? 아니면 나무? 바로 면이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서양의 총알을 막기 위해 제작을 지시한 방탄갑옷인 면제배갑이었는데요. 면을 여러 겹 겹쳐서 만들어서 실제로 서양의 총알을 막아내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1866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구실로 1871년 신미항요 때 미국이 강화도를 공격했을 당시에도 이 면제배갑을 착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면제배갑 이전에도 전장에서 화살 등의 무기에 대한 부상을 막기 위한 갑옷은 필수적인 전쟁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면제배갑처럼 일반 군사들이 총알을 막기 위해 착용하는 개인용 방탄조끼가 개발되고 실전 배치된 것은 세계 최초로 알려져 있어요. 1893년 미국 시카고에서 엑스포가 열렸는데요. 이때 미국은 한옥으로 한국관을 만들었는데 이때 방탄조끼라는 제목의 면제배갑이 한국관의 메인 전시품이었습니다. 엑스포에서 한국의 대표 기술로 소개되었다는 것은 당시 미국인들이 이 방탄조끼에 느꼈던 충격이 그만큼 대단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1880년대에 미국의 닥터 조지라는 사람이 실크를 소재로 방탄복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18겹에서 30겹으로 만들어진 이 조끼는 화살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서 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총알을 막는 부분에서는 다소 약했다고 해요. 1차 세계대전 전부터 있던 실크 방탄복은 총탄을 막을 수 있으나 그 유연함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서 깊게 들어가서 뼈가 부러지는 수준의 강한 타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1970년대부터 매우 질기고 탄성이 뛰어난 첨단 섬유 소재들이 개발되면서 방탄조끼는 혁명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케블라와 다이니마입니다. 1972년 듀폰이 선보인 케블라는 아라미드 섬유의 일종으로 강도와 탄성률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케블라는 강철과 같은 굵기의 섬유로 만들었을 때 강철보다 5배나 강도가 높아 방탄 소재로는 저격이었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볼까요? 그전에는 활이나 창을 막는 용도였지만 면제배갑은 서양의 무기인 총을 막는 방탄조끼였던 것이죠. 소재가 면이기 때문에 입었을 때 가볍고 제작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일반 병사에게도 지급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조선군 방탄조끼의 원리 자체가 아라미드 섬유를 통해 총탄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하는 현대의 최신 방탄조끼와 다를 게 없었다는 거예요. 1935년 미국 듀폰사가 개발한 아라미드는 고분자가 나란히 정렬해 서로 강력하게 결속되어 있는 섬유인데요. 그 결합 정도가 총탄의 운동 에너지도 흡수할 만큼 강력하죠. 당시 조선군은 면 헝겊을 겹쳐서 이와 비슷한 효과를 냈다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흥선대원군은 근대적 무기에 아주 관심이 많았는데요. 1866년 제너럴 셔먼호 당시 미국의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올라와 평양 관민들하고 부딪히고 난동을 피우자 당시 평양 감사였던 박효수와 관민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화공을 써서 불태웁니다. 그때 불탄 제너럴 셔먼호가 증기선이었는데요. 증기 기관을 빼내어 우리나라에서도 증기선을 개발하려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면제배갑이 만들어진 계기는 1866년 천주교 탄압에 대항해 강화도를 침범한 프랑스군과의 전투를 벌였던 병인양요였어요. 당시 프랑스군의 선진 무기를 접한 조선군은 전투가 끝난 뒤 서양의 무기를 이길 수 있는 각종 군사 무기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의 명령으로 면제배갑뿐만 아니라 신형 대포와 수중기뢰인 수레포, 증기선을 만들기도 했죠. 하지만 당시에는 이러한 무기 제작 기술이 아기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역시나 면제배갑에도 중요한 약점이 있었어요. 뭘까요?
의외의 보온성입니다. 겨울철이면 상관없겠지만 특히 여름철엔 입고 있으면 너무 더웠어요. 엄청나게 누벼진 면조끼를 입고 있는 셈이니까요. 면 13겹을 겹쳐 입었다고 상상해보면 됩니다. 엄청나게 바람이 안 통하고 더웠겠죠. 한여름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를 입고 달려야 하는 병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미양요가 6월에 일어났던 탓에 조선군은 더위라는 적과도 싸워야 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약점은 물에 약하다는 거예요. 비가 오거나 강을 건너면 면제배갑이 물을 한껏 흡수해서 이를 입은 병사의 기동력을 떨어뜨렸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디어는 좋았으나 실용성 부분이 다소 아쉬웠던 거죠. 하지만 이러한 면제배갑을 입고 신미양요에서 조선의 군대는 최후의 항전을 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미국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조선인들은 난간에 올라가 용맹스럽게 싸웠다. 그들은 미군에게 돌멩이를 던졌다. 그들은 창과 칼로 미국을 대적했다. 손에 무기가 없는 그들은 흙가루를 침략자들에게 던져 앞을 보지 못하도록 했다. 비록 무기 체계 면에서는 서구 열강에 비해 다소 아쉬웠지만 우리의 호국이지만은 미국도 인정했다는 거죠. 신미양요에서 결국 문호개방이라는 결과를 내지 못한 미국은 실제 전투에는 이겼지만 결과적으로 패배하였다고 기록했습니다. 결국 면제배갑이 보여주는 것은 뛰어난 기술이 아니라 면을 겹쳐 입어 총탄을 맞고 구식 화승총을 쏘고 어떻게 해서라도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우리의 호국의지였던 셈이죠. 자,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방탄조끼라고 알려진 면제배갑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공격무기도 중요하지만 방어구도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무기나 방어구를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하에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으로 지금의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로 이어지고 탄탄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럼 다음에도 알찬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